네,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이미섭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배경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약간 좀 소프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저희 이 시간도 채팅방 열려 있고요. 여기에 또 질문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들 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릴 거고요. 또 관련된 아이디어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이슈가 뭔지 주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레이팅 가능한 기업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해요. 사실 인터넷 게임 업종은 코로나 때 상당한 수혜를 가져왔던 업종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거품이 좀 꺼지면서는 또 어려운 시기를 꽤 보내왔던 업종군이기도 한데, 여기서 리레이팅 가능한 기업을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맞을까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를 보냈던 인터넷 그리고 게임 기업들이었죠. 그러나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뭐 탑라인 성장률이 감소를 한 부분도 있고, 플랫폼의 체류 시간이 감소했던 부분, 그리고 게임에 체류하는 시간 자체가 유저들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터넷 게임사들의 실적도 이제 둔화가 되며 이런 디레이팅이 이어진 구간이 지난 2년 동안 펼쳐졌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은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더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단은 뭐 확 떴던 시기는 지났고, 그 이후에 좀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거품이 빠진 시기도 좀 지났고, 뭔가 또 개선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인터넷 게임 업종 내에서 주가가 다시금 이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어떤 시각으로 골라야 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보기에 적기라고 보시나요? 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선 매크로랑 연관이 아예 없다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좀 실적, 좀 주요 사업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시 광고가 될 것인데, 네. 광고가 어쨌든 경기와 좀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집행비,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언제 광고비를 늘릴까는 어쨌든 경기가 어느 정도 뭐 최악으로 가진 않는다, 좀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광고 집행비를 늘리는. 비용이니까, 그죠? 돈을 벌 여건이 돼야 늘리겠죠. 왜냐하면 집행을 한 만큼 물건이 팔려야 결국 헛돈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늘리게 되는데, 국내 광고 산업이 어쨌든 뭐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플랫한 성장률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뭐 미드 싱글까지 이제 회복이 되고, 내년도부터 이제 하이 싱글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결국에 국내 금리도 이제 인하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인하가 됐죠. 그렇죠. 국내 광고 집행비가 올라올 것이고, 그 안에서도 검색 광고 쪽보다는 디스플레이 광고 쪽으로의 집행비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DA 사업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좀 더 주목해 볼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보다 디스플레이 광고 쪽으로 조금 더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이게 검색 광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검색을 했을 때 뜨는 그 광고들 대부분을 통칭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이버 앱을 들어가거나 카카오 앱을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뜨는 그런 대부분의 광고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국면에서는 광고주들이 확실한,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높은 광고 영역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1, 2년 사이에는 검색 광고 위주로 광고 집행이 대부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금 광고 집행비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고 쪽으로 집행비가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한 게 검색 광고였다면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는 5개 광고로 치면 현수막 광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브랜드 있는? 이미지 제고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좀 더 어려울 때는 사실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황이 좀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또 늘려갈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의 집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이 광고비 기업들의 지출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잡히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광고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연간 단위를 먼저 세우고 네. 그다음 뭐 반기 단위로 어쨌든 그렇죠. 집행비에 대한 이거는 미리 세워뒀기 계획을 때문에 해놓고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예상을 하는 시점은 내년도 상반기부터가 디스플레이 광고 쪽으로의 집행비가 올라오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나 뭐 현 시점부터 미리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단 이런 매크로 요인뿐만 아니라 앱을 개편함으로써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앱의 체류 시간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 그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에는 이 앱 개편 효과로 얼마나 트래픽이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먼저 집중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전반적인 시장이 턴하는 거를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나타날 것이고 해서 그 이후에는 뭐 인터넷 기업들 전반적으로 여건이 좀 개선되는 걸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지만 지금 이제 미리 보고 들어가기에는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네이버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네, 요즘 카카오와 네이버 앱을 들어가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 게 네이버 앱이 좀 첫 화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홈피드라고 해서 네.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인스타와 같은 이런 좀 스크롤을 계속 내릴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맞아요.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홈피드로 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좀만 내리면 끝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용자가 무엇을 검색을 했고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한번 이제 네이버 이 검색 엔진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 컨텐츠들 사이사이에 광고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저들의 트래픽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아놓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한 6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가 노출이 됐고 지금 3분기부터 이제 온기로 이제 타겟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트래픽이 MOM으로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화면에서 딱 끝나버리면 그러고 그냥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뭐 계속 뭔가가 나오면 어쨌든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광고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이버의 실제 광고 매출 추이가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작년까지 광고 시장이 굉장히 둔화가 되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4에서 5%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6% 정도의 성장세를 견조하게 보이는 게 검색 네. 광고다라고 보시면 오른쪽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네,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장이 둔화가 됐고 좀 시장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고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DA 쪽으로의 집행비를 확 줄였기 때문에 네. 10% 가까운 역성장이 쭉 이어졌으나 올해 1분기 들어와서 이제 5%까지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거는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광고도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한 영향을 1분기에 좀 중국 플랫폼들의 신규 광고 집행비 영향을 네이버가 받은 부분도 첫 번째로 있고 근데 2분기를 보시면 8%대까지 더 올라오는 모습을 네. 보이는데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는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편을 한 이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홈피드 내에서의 DA 광고 노출 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이후에도 제가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으로 잡아놓은 네. 부분은 어쨌든 지금 앱 개편 효과가 아직은 더 타겟팅을 하면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국내 광고 집행비가 디스플레이 광고 쪽으로 집행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10% 이상으로 향해서 이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세요?
다시금 이거는 시장 성장률을 제가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광고 업황이 굉장히 플랫까지 작년에 온라인 광고 시장에 꺾였다가 올해가 미드 싱글 정도, 내년도 하이 싱글 정도 올라오고 이후에 완전히 정상화된 구간에서 한 10% 초반 요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앱 개편까지 잘 하면서 좀 시장 성장률을 아웃퍼폼하는 저는 10% 중반대의 성장률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앱 개편 등의 여건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사실 투자 판단에는 매출의 성장세 그리고 주변 여건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매력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지금 가장 낮은.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2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멀티플, 그러니까 PE 기준으로 하면 17배 정도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2016년 이후로 했을 때 최하단에 여전히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어땠는가를 살펴보시면 상반기에도 이 정도의 밸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 상반기가 지금 하반기보다 좋았던가 나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 직구 플랫폼이 강력하게 올라왔었던 게 상반기의 상황이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라인야오와 같은 일본 이슈가 불거졌던 게 네. 해당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하반기에 와서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성장세는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커머스 부문에서 팀F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이버의 반사수에도 존재를 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고 일본 쪽으로도 이러한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나 이런 건 당분간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면서 일단락이 된 만큼 상반기보다 앞서 안 좋았던 두 가지 큰 불확실성, 커머스랑 일본의 불확실성이 감소를 했고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도 광고가 더 좋아질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는 리레이팅이 이전과 같이 30배 이 정도 라인까지 강력하게 가능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네, 해도 네. 20배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단기간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을 고르게 다 받아왔던 그리고 좋지 않은 여건하에 있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현저하게 낮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이제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거쳐 있고 광고 매출의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업종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게임 업종을 좀 볼까요? 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번 2020년도에 크게 체류 시간이 올라오면서 성장을 했었다가 다시금 2021년도, 22년도 가면서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구간을 겪었었는데 네. 글로벌부터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23년도부터 그리고 국내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정상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컨텐츠의 공급 속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영향으로 둔화가 되었었다가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이렇게 정상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에서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생산성의 혁신을 불러오는 옴과 동시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의 효율화까지 지금 불러오고 있다 보니까 게임사들의 실적 자체도 좀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을 봐도 국내 시장은 글로벌 대비 조금 회복이 느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에는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그런 장르에 대한 측면을 본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좀 MMORPG라는 이 장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MORPG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게임사들이 출시한 게임들이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좀 잘 나올 수 있으나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게이머들도 성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굉장히 게임을 미드코어, 하드코어 느낌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게임 자체를 플레이하는 시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저희 업종 전문가들 내에서도 굉장히 아직 결론이 안 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대부분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숏폼과 쇼츠화 같은 이런 좀 컨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점점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즐거움을 좀 얻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게임에서도 나타나네요. 그러한 좀 양상으로 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캐주얼 게임이나 뭐 일반 BMMORPG 게임들이 더 점점점 인기를 좀 끌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좀 주력으로 게임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었고 출시를 하고 있었던 이런 MMORPG 작품들이 힘을 좀 잘 못 쓰다 보니까 국내가 상대적으로는 좀 둔화가 좀 더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는 콘텐츠의 장르에 좀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장르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어요. 3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MMORPG의 좀 매출 비중이 국내 같은 경우에 한 70%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한 3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캐주얼 게임 뭐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 내에서도 그거 외에도 RPG나 수집형 RPG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뭐 서브컬처라고 네. 분류를 하는 이런 좀 마이너한 장르의 인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상황을 보면 조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좀 늘어났다. 줄었을 때보다는 게임에 머무는 시간도 뭐 이전에 완전 줄었을 때보다는 조금 늘어났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게임을 공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제 업무 자체가 정상화되면서 공급이 조금 활발해졌고 다만 또 비용은 좀 줄어든 경향이 있다. 인건비도 좀 줄었고 생성형 AI가 사용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이제 매출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에 접어들다 보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업체들의 실적 추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봐야 투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적 추이 자체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에 있었던 2022년과 2023년도까지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 그러니까 매출이든 이익률이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었었다라고 한다면 작년도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비용의 부담, 그러니까 인건비의 뭐 매출액 대비 비중을 봤을 때도 기존에는 뭐 30%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다시금 정상화된 구간이 20% 중반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작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실적이 뭐 잘 나온 케이스에는 크래프톤과 같은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뒤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이런 시프트업과 같은 최근에 상장한 게임 주식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출시한 뭐 서브컬처 신작이 이제 글로벌에서 히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IP에 대해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글로벌 MAU가 불어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출이 계속 붙으면서 뭐 작년에 비해 올해 그리고 내년도로 가더라도 중국과 같은 이전 글로벌 그러니까 지역 확장을 좀 더 앞둔 상황에서 실적의 좀 성장 속도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이런 기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몇 가지 업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게임 업체에 관심을 가져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구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고 계신 기업은 어디인지 그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크래프톤도 실적이 워낙에 좀 잘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더 실적이 그러니까 이익단에 더 올라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저는 지금 시프트업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이런 서브컬처 그러니까 좀 미소녀나 미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캐릭터 수집형 RPG를 전문으로 하는 게임사들이 글로벌에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매출 자체가 가만히 있더라도 그러니까 MAU가 좀 올라오면서 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콘솔과 같은 게임에서도 올해 출시했던 스텔라 블레이드와 같은 이런 4월 콘솔작에서도 글로벌 히트를 좀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콘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개발력을 갖췄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좀 여타 게임사들과 다르게 원 IP 리스크는 이미 좀 탈피를 한 상황에다가 글로벌 콘솔 개발력 여기에 서브컬처 쪽에서도 글로벌 수익권에 들어가는 개발력을 보유를 했다 보니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다른 게임사 대비 높이 줄 수 있는 게임사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2주년 니케 업데이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실적에 반영이 되는 4분기 실적부터 호조를 좀 예상을 하고 니케 중국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다 보니
판호 획득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연내에 좀 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호 발급은 최근에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편인가요? 네, 한 최근 2년 전부터 해서는 중국에서 막 국내 이런 게임사들에 대해서도 뭐 늦어도 한 3개월 또는 한 4개월에 한 번씩은 좀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지금 주기로 따지면 이런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는 주기는 한 2개월에 한 번씩이고 국내 게임사들은 한 4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이제 포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잠재적으로 호재성 재료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시프트업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상장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고 주가 자체도 상장 이후에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IP가 워낙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위로 올라갈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니케 2주년 업데이트, 이제 이 부분이 또 4분기 실적에 반영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 또 중국 쪽에서 예정된 모멘텀,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게임 업종 굉장한 호황을 지났다가 좀 어려운 시기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볼 만한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소개해 드렸어요. 임희석 선임연구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미래를 보는 눈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제 미래를 보는 눈 시작해서 2주 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물론 중간에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꽉 채우진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조금 더 다양한 내용으로 꾸려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의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저도 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만나죠. 고맙습니다.